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이게 내 몸에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할지 먹게 된다 그러면 정말, 왜냐면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이따도 나오겠지만 성격, 그다음에 인생을 가름할 수도 있고요. 또 먹을 때마다 이걸 먹어 내가 건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비타민 D 이제. 비타민 D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 뼈, 햇빛, 된장,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뼈를 형성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어느 작용에도 또 하냐면 면역세포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거 있어요. 전에 한번 제 강의 그 면역세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싸워서 나가서 무조건 잡아먹는 애들 있죠. 이 세포들의 개수를 늘려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들이 감염성 질환에 1차 감염 질환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중요한 건 일단은 뼈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칼슘만 들어간 게 아니고 비타민 D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를 만드는 건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이 지방이 콜레스테롤 아시죠? 얘기 들었죠?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햇빛하고 만나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진 거는 뭘 못 봐서 그래요?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그 동네에 보면 그 돌팔이 한의사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잘 고치는 고수들 많았거든요. 애가 시름시름 하면 운동장 나가서 놀려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근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 비타민 D를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뼈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고의 항산화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로회복. 비타민이.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세포로 가정하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우리 몸의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운이 많이 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체온이 올라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일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 바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러면 비타민C도 항산화제잖아요. 비타민C는 세포 바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E는 어디서 싸우냐면 세포 벽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 발전기를 자꾸 없애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발전기를 보호해 주니까 기운이 나게끔 만드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특히 피곤할 때 있죠. 이럴 때는 비타민 E가 정말 좋은 그 항산화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는 게 있는데 뭘 많이 먹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거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들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양탕 먹고 기운 나는 게 아니고 영양탕 먹을 때 뭘 먹어요? 부추랑 들깨 먹잖아요. 그거 먹고 기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 차가 있는데 겨울 되면 기운도 없어지고 환절기 병도 잘 걸리잖아요. 이럴 때 최고로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들깨차예요. 들깨를 그냥 우리 절구 있잖아요. 그때 갈아 놓으면 안 됩니다. 갈아 놓으면 다 파괴돼요. 그래서 그때 들깨 있잖아요. 볶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그 절구에다 살짝 갈아서 걷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고의 피로 회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카탈리스트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들깨를 많이 사 먹거든.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작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타민은 이제 요 정도만 이 중에서 그 엽산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엽산은 뭐 어떤 거냐면 그 엽산이라는 건 호모시스테인.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혈액을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꼭 엽산 먹죠. 그게 뭐냐면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을 뭘로 공급받아요? 탯줄로 영양 받잖아요. 근데 탯줄이 엉키면 영양이 못 가겠죠. 그래서 애들이 기형아되거나 유산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엽산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태아, 산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몸에서 혈액이 엉키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혈액이 엉키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다? 엽산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엽산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 작용하는 게 또 어디에 작용하냐면 신경계. 그래서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잘 놀라는 사람들 있죠. 겁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있죠.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 많죠. 예. 이런 사람들도 엽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역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 징후 징조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요.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심혈관 호모시스테인이 엽산이 부족하니까 호모시스테인이 많겠죠. 혈액이 엉키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원래 근데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딴 놈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엽산과 비타민 D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뭘까요? 걷다 철분까지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시금치 좋습니다. 근데 더 빠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생간. 예. 저는 어렸을 때 예. 생강이 아니고 생간이요. 예. 예. 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간. 그래서 저는 이제 빈혈이 심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생간을 많이 먹였거든요. 근데 생간이 좋은데 뭐의 위험이 있어요? 기생충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조식품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근데 좀 더 빠른 효과를 발휘하면 보조식품보다 빠른 게 생간이에요. 그래서 생간은 비타민 D나 엽산이나 그 뭐라 그러죠? 철분을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철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미네랄로 넘어갈게요. 철분이 정말 중요해요. 철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주냐면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 뭐냐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세포에 힘들게 영양이 공급이 됐어. 근데 이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거나 에너지로 날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바로 헤모글로빈이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산소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머리가 무겁다. 산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빈혈이 있다. 산소 부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산소. 운동했는데 이게 알이 오래 간다. 그리고 근육통이 잘 생긴다. 이게 전부 다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철분을 먹는데 철분을 먹어주면 헤모글로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분을 먹는데도 계속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철분을 먹는데도 계속 어지러워. 산소 부족증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분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의심해야 되냐면 철분을 먹어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작용을 안 하냐면 우리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떠다닙니다. 헤모글로빈은 뭐 운반한다고요?
산소.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떠다니는데 이게 일정 농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70에서 한 120mg 정도 혈액 속에 떠다니면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탄수화물은 많이 먹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자주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살찌는 건 보면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 자주 먹어서 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빼려면 양을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먹는 횟수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도 탄수화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몰아서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양이 중요하다, 횟수가 중요하다? 횟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주 먹다 보니까 이 당들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 당들이 뭐랑 결합하냐면 남는 당들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당화혈색소라 그래요. 당뇨 있는 분들 당화혈색소 검사 많이 하잖아요. 당뇨는 수치보다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나는 리셋만 하고 엠브로토스만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엠브로토스도 어찌됐든 탄수화물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측정기가 엠브로토스와 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는 1차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당이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당화혈색소가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당이 아무리 많아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많이 먹는데도 산소량이 부족하고 빈혈이 생기고 철분 부족으로 나왔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그러면 모두 같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도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횟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죠? 예,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이제 나트륨이죠. 요거를 제가 오해들이 많아서 해결해 줄게요. 자, 소금은 좋아요, 나빠요? 겁나 좋은 겁니다. 많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제가 자꾸 질문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던져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소금은 절대 혈압을 올리지 않습니다. 고혈압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금을 강조하는 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기능의학자랑 좀 얘기할 게 뭐죠?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뭐 소금에 대해 너무 예찬하길래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다단계 업자가 의사를 이겼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리해주고 소금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존재가 되래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 제가 그걸 되게 묵상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다. 빛과 소금은 그러니까 없으면 맛이 안 나죠. 적당히 넣으면 어때요? 많이 넣으면 어때요? 못 먹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너무 안 나서도 문제고 너무 나대도 문제구나. 그렇잖아. 너무 나대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낄낄 빠빠로 가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몸의 입장에서도 이 소금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금이 혈압을 올리지 않는데 저혈압 환자가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지만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저혈압 환자가 소금 먹고 올라갈 거면요. 그냥 있는 사람도 소금 먹으면 고혈압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들이 소금 먹고 혈압이 올라갔다는 건 물 먹어서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과학 논문 자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당히라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건 소금이 하더라. 그거는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혈압이 없어요. 그럼 소금 많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혈압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하나,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냐?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건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음식 먹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디를 문제를 일으키냐면 교감신경. 기능의학자랑 따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문제가 아니면 소금을 먹으면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외워두시고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 내가 조절해야 안 조절해요? 안 조절하죠. 그냥 조절하죠. 의식에 상관없어요. 내 심장 천천히 뛰라 이럴 수 없잖아요. 밥 먹고 위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조절해요?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요? 그리고 호르몬도 필요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자율신경계가 없으면 우리 진짜 복잡해서 죽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신장에서 코티솔 나와? 야 그리고 인슐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인슐린 제한하는 거나 이거 몸에서 뇌로 다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나쁘면 10살 넘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무지가 기가 막히게 자율신경이라는 거 네가 조절 안 해서 조절하게 만든 자율신경은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건 뭐냐면 낮에 활동할 때 교감.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이 우위로 가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될 때 교감이 위로 가요. 그러니까 낮에 사업할 때는 뭐가 우위로 가 있어야 돼요? 교감. 근데 밥 먹고 소화시키려면 부교감.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부교감. 이게 우위로 가야 잠을 잘 수 있고 암을 없애려면 부교감이 올라가야 암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질환은 교감신경계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면역체계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감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잘 때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숙면이 취해져요? 아니면 몸이 그러니까 자고 나도 개운하지 못하겠죠. 잠을 못 자게 되는 현상도 있고 자 성격이 차분해질까요? 욱하게 될까요? 주변에 가만 보세요. 소금 많이 먹는 인간들은 성격이 어때요? 착한 듯 하다가도 뭐 술 먹고 하면 꼬장 부리고 말 많아지고 욱하게 되고 숨을 거치게 해서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그분 짜게 드시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요. 잠을 못 자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금이 교감만 그리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소금이 또 많이 먹으면 칼륨에서 몸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소금은 나갈 때 절대 혼자 안 나가요. 미네랄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미네랄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데다 가뜩이나 적은데 돈 주고 먹는데 소금 먹으면 그걸 나갈 때 빠져나간다니까요. 하지만 소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구별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어. 소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근데 다만 하나 교감이 막 올라가 있는 사람이 클린할 때는 소금기를 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차분하려면 안 먹어야 된다.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럼 소금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이해되셨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혈압이 없어.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게 먹어도 돼요. 우리 몸 건강하면 소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경이 예민해. 잠을 못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은 잘 쓰면 정말 약이고요.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듯이 클린할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금을 드셔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적으로 염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음식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메나텍과 과학하는 오솔린이라든지 이런 데 나트륨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필요한 만큼 넣었을까요? 적게 넣었을까요? 필요한 만큼 넣었어요. 필요한 만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보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을 좀 빼야 되는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들은 그 기간이 힘들더라도 버티면 훨씬 더 신경이 안정이 되고 잠이 잘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불면증 치료할 때 그 염도만 줄여가지고 치료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 돼요. 하지만 소금은 좋은 거다.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썼을 때 문제가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부신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소금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 했죠? 예, 철분하고 나트륨 했죠.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일일 권장량을 채워본 적이 없는 영양소예요. 그리고 보조식품을 먹는데도 늘 부족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칼슘을 그래서 남도록 먹는데도 골다공증 다 있고 뼈가 점점점 약해지고 칼슘 부족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칼슘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은 좀 지혜롭게 먹는 게 중요한데 칼슘은 도대체 뭐길래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뭘 많이 만든다고요? 뼈. 근데 여기서도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난 칼슘을 먹었는데 왜 뼈가 약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은 안 쓰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육도 써야 만든다 그랬잖아요. 오솔린 백날 먹어도 써야 만든다니까요. 그것처럼 뼈도 우리 몸에서 써야 만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이어트하고 몸무게 가볍게 하잖아요. 계속 가볍게 하니까 뼈가 튼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살찐 분들이 난 통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살이 쪄서 통뼈가 돼요. 왜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놈 봐라 보통 무거운 게 아니네? 야, 뼈 좀 강도 좀 높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찐 뼈를 위해서 살찔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무거운 걸 들거나 무거운 걸 메거나 관절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도 하중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무게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뼈들이 얘 좀 더 하중을 버텨야 되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한 하중 안 들고도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이 등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등산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몸을 치료할 때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 바이돌핀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하면 치유되는 게 운동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유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내일 안 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등산을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와요. 그러니까 등산은 일주일에 몇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뼈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신경들이 있으면 신경들이 다 이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요 사이를 뭐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지 신경이 전달될 거잖아요.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뇌에서 너 지금 발가락 움직이게 할 때도 신경 전달 물질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거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모든 신경이 우리 몸의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올바르게 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칼슘 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데 뇌 속에서 칼슘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따지면 자, 칼슘이 부족하면 애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애 머리 나쁜 건 아빠의 유전자 탓이에요?
엄마가 칼슘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칼슘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 이게 어떻게 용어를 써야 될지 경상도 용어로 티매하다는 단어 아세요? 티매하다. 뭘 좀 느린 애들 있잖아요. 뭔 말을 하면 5분 후에 지 혼자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반응해야 툭 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칼슘이 부족해서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칼슘 농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슘 농도를 보충해 주는 게 좋고 애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집중력 있게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때요. 내가 이만큼 있을 때 결과가 이만큼 나오면 그 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근데 이만큼 했는데 일이 이만큼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오면 좋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오면 솔직히 어때요? 싫죠. 근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결과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칼슘이에요. 그래서 애가 내 파트너가 쎄 빠지게 일하는데 직급이 상승이 안 돼. 그럼 뭘 많이 먹이면 된다고요? 칼슘이 없는 상태 잔소리 아무리 해봐도 기억 못 한다니까요. 일단 먹여놓고 하는 거예요. 배주원 사장이 쓰리스타 간 건 먹여놓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쓰리스타 간 거 얘기하잖아요. 안 와닿는군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근데 칼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얘가 하는 일마다 재미를 느끼면 뭔가 열심히 살겠죠. 근데 그 기반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칼슘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을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 맞아요. 멸치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도 사람들이 영양 부족인데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밥에다가 청국장 하나 먹었는데 건강했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일 잘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청국장 속에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이. 근데 청국장 국물 낼 때 뭘로 내요? 멸치로 내다 보니까 그 안에 칼슘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래서 음식은 여러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만 챙겨 먹으면 돼요? 멸치국물 우려서 청국장만 먹어도 우리가 가장 좋은 거고 사실은 우리 몸은 매일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할까요? 심플한 걸 좋아할까요? 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만 가면 저는 똑같은 음식 식당에 가서도 똑같은 거 계속 시켜 먹거든요. 현대 아울렛 가면 탄탄면만 갈 때마다 시켜 먹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소화기관은요.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덜 쓰고 고치는 데 씁니다. 이게 심플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발표했는데 내가 먹었을 때 만족한 음식을 다음날 먹었을 때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처방받는 칼슘이 괜찮냐? 근데 거의 대부분 탄산칼슘이거든요. 근데 이제 탄산칼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비를 일으키고 흡수율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건 적은데 이만큼 섭취량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남는 칼슘들은 다 얼로 축적이 될까요? 콩팥에 돌이 되거나 아니면 석회질 들어보셨죠? 이 석회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깨가 석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골 때리거든요. 그냥 수술하면 괜찮은데 이게 신경에 붙어 있을 땐 수술도 안 돼요. 근데 그 통증이 말도 못 하거든요. 암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석회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그 석회화가 되는 건 그런 합성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이 칼슘 농도가 유지돼야 신경절달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 농도,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유지 안 되면 사람은 죽어요. 왜냐면 심장 뛰어야 되죠. 근데 뛰어야 되는데 신기하죠. 심장은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뛸까? 봤더니 수축할 땐 칼슘으로 수축해, 이완될 때는 마그네슘 넣어줘서 이완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혈중에 칼슘 농도,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이 계속 뛰어야 멈춰요? 멈추는 거. 부정맥은 칼슘,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현대인들은 칼슘을 잘 먹지도 않지만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늘 부족하다 그랬죠. 부족하면 죽겠네요. 혈중에 칼슘 농도가 유지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조물주는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1단, 2단, 3단 예비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갑상선 아시죠? 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긁어내요. 근데 긁어낼 때 이게 얼만큼 필요한지 모르니까 막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고 남은 것들이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거나 석회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장에 결석이 있으면 병원상 칼슘 먹지 말라고 하지만 결석이 생긴 거 엄밀히 따지면 칼슘을 많이 먹어서 생긴 거예요? 적게 먹어서 생긴 거예요? 적게 먹어서 생긴 게 때문에 결석이 있을 때 칼슘을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데 뼈에서 긁어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이 칼슘은 먹으면 뼈에다 저장을 해도 적금처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노선이 35가지예요. 35 넘으면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넘으면 오히려 더 먹어줘야 돼요. 뼈에서 뺏으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커피가 빼는 게 아니고요. 커피 속에 든 인이 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칼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유는 칼슘이 많은데 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를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 그랬죠.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건 인스턴트 식품 속에 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인들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인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칼슘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 주는 게 근데 아까 그 석회질. 석회가 생겼으면 이거 녹여내면 좋죠. 이 칼슘 덩어리들요. 뭐가 녹여주냐면 비타민 K2가 녹입니다. 비타민 K2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음식 중에? 청국장, 낫또. 오늘 쇠뇌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청국장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청국장은 군내가 많이 나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깨드릴게요. 많이 나는 건 나쁜 세균이 많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청국장은 냄새가 많이 난다 안 났나? 적게 납니다. 그래서 요즘 청국장들이 냄새가 적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청국장 시골에서 막 하다 보니까 안방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세균도 붙겠지만 나쁜 세균도 붙겠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슘 하나 한 거죠? 큰일 났네. 아무튼 그 다음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중요한데 마그네슘도 첫 번째는 뼈예요. 그러니까 뼈 하나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뭐가 많이 필요한지 이해되셨죠? 칼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기도 하지만 마그네슘은 뭘 만드냐? 신경 안정. 그래서 이 마그네슘 자체는 부족하게 되면 신경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두근두근한다 그러면 요즘 안정액이라고 나오죠. 그런 성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게 우리 몸에 연결가 되는 게 불안하면 심장이 평안해요?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마그네슘이 박동수를 조절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니까 박동수를 조절하지 못해서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키려면 평상시에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마그네슘.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 광계 시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메나테크 14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놈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려면 뭐가 신경이 안정시키려면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마그네슘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슘이 중요한 게 심장이 마비되는 건 마그네슘이 부족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리에 쥐나고 몸에 쥐나는 사람들 진짜 위험한 게 쥐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연사 하더라. 돌연사 확률이 높더라. 놀라는 사람들 많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쥐가 많이 난다는 건 칼슘으로 수축했는데 이걸 이완시킬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리가 칼슘을 쓰고 마그네슘을 쓰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게 이완이 안 되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안 난다, 근육에도 이렇게 딱 멈춰서 그 근육이 안 움직이는데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죠. 이게 심장도 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마비만은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죠.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막 이걸 뭐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은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0명 하면 1명 살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는 게 중요해요? 안 멈추는 게 중요해요? 안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심장을 안 멈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소는 바로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 먹어야 되고요.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되면 굴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막 받을 때 겨울철이라면 뭘 먹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굴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있잖아요. 막걸리는 전부 다 비타민 B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전에다 막걸리 먹으면 기분이 갑자기 뭐예요? 좋아지고 괜히 흥얼흥얼하고 아예 세상 다 똑같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막걸리에다가 굴전 먹었는데도 이 사람 막 예민해. 그럼 뭐예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먹여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좀 아연 하나까지만 할게요. 아연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럼 세포들이 2개 분열되고 이것들이 분열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분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36조 개에서 뭐 100조 개의 세포라 그러는데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만들어지죠. 만들어질 때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세포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관여하는 게 뭐라고요? 아연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각질이 많이 생기죠. 새로운 세포가 덜 만들어지니까 주름 많이 생기죠. 그럼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연 부족해 생기는 거예요? 아연이 부족해 생기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판단하고요. 노화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노화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예방하고 안 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연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아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하면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안 크는 겁니다. 그 나이 들수록 키가 줄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연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나이 들수록 똑같이 아연을 먹는데 왜 나이 들면 먹어도 부족할까요? 흡수가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아연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아연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포가 분열된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을 많이 뽑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도 내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면역체계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럼 만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면역세포도 세포니까 이걸 많이 만들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안 크고 이런 애들이 시름시름 잘 앓잖아요. 만성질환이 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연이고 면역 증진을 위해서도 아연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나이 들수록 아연이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각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식한다고 때리는데 아이들 편식한다고 때려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답답한 거예요.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시고 짜고 달고 매콤한 거 인스턴트 분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아연을 넣어주면 어때요? 이제 상추를 야채를 먹어도 맛있고 그냥 고기를 먹어도 맛있고 음식이 느껴지니까 그 과일을 먹어도 맛있으니까 맛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식을 고치려면 아이들한테 뭘 많이 먹여야 된다? 아연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면 남성은 괜찮은데 여성이 진짜 폐해가 심한 게 뭐냐면 여성은 언제부터 노인이냐면 폐경되는 순간부터 노인이에요. 왜냐면 폐경되는 순간부터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영양소 흡수가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흡수가 안 되냐면 칼슘하고 아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경 이후로 음식을 잘하던 엄마가 갑자기 폐경되고 갱년기 오더니 갑자기 음식이 짜거나 싱겁게 되죠. 그게 뭐냐면 미각을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불효자들이 가서 엄마 음식이 왜 있다 왜 이래야 돼요? 아연을 사드려야 돼요? 센스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구나. 엄마가 그러면 아플 수 있겠네. 이런 것들 챙겨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아연이 많이 든 게 바로 마그네슘과 함께 굴에 많이 들어있다. 계란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 먹기 힘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게 바로 보조식품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카탈리스트인데 그러면 카탈리스트는 일반 보조제랑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메나테크는 과학하는 회사고 의사들이 연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냐면 뭘 줬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메나테크는 어떻게 하면 이 카탈리스트 만들 때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뉴전트 박사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매겨보고 원재료도 이렇게 써보고 조합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피를 뽑아보고 모발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 몸에서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카탈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쓰일지도 안 쓰일지도 모르는 보조제 먹는 게 좋아요? 임상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탈리스트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심근경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카탈리스트를 먹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거의 안 와요. 우리 혹시 메나테크 오래 하신 리더 사장님들, 실버 이상 사장님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분들은 죽어도 뼈는 안 썩을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12가지 야채 혼합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쓰이기 위해서는 플라보노이드가 필요해요. 플라보노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플라보노이드는 이런 식물의 비타민과 미네랄 아닌데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12가지 야채 성분들을 넣었어요. 그럼 일례로 따지면 우리가 몇 끼마다 이런 걸 챙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12가지 야채를 먹는다. 특히나 더 좋은 건 7가지 베리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리류는 뭐냐면 혈관을 청소해 주는데 이거보다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북유럽에 오면 지방질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 혈관이 깨끗한 건 거기는 베리류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엔자민 Q10이라는 부재료를 기가 막히게 잘 넣습니다. 왜냐면 메나테크에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심장질환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지치지 않게 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코엔자민 Q10이기 때문에 7가지 부재료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카탈리스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배류 보조식품 따로 돈 주고 사서 먹죠. 코엔자민도 따로 돈 주고 사서 먹어요. 근데 여기는 부재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코엔자임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비타민 E랑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이랑 미네랄로 같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 영양제로 넣는 게 좋다 판단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만 보더라도 메나테크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브랜드 체인지 해줄 때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려면 카탈리스트는 죽을 때까지 끊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영양은 서플리먼트는 부족한 거, 몇 개 부족한 거니까 매일 채워주는 거죠. 기능성은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필요할 때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이러면 되는데, 서플리멘트는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하루 18알씩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메스껍고 구역질 나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먹으면 구역질 나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그런 식의 사업은 좀 자제하자. 카탈리스는 일정량, 하루 최대 허용치는 12알까지인데 그냥 6알에서 9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